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제는 영상분 전류가 델타 권선 내에서만 순환하는 이유, 그리고 변압기의 영상분 등가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 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려놓은 이 결선은 델타 결선이죠.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델타 권선 내에서 영상분 전류가 이제 순환한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 영상분 전류는 그 델타 권선 내에서만 순환하지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는다. 델타 권선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는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델타 권선 내에서 이제 영상분 자속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뭐 경우들은 많이 있겠죠. Y결선과 같이 있을 때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상 불평형이 발생하게 되면 불평형 전류가 흐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 자로에는 영상분 자속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 이제 영상분 전류가 흘러서 그 영상분 자속을 만들거나 아니면 Y결선하고 같이 있을 때 이제 Y결선이 이제 오픈되어 있는 경우에 여자 1차 측에 만약에 있는 경우면 여자 전류 안에 영상분 전류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자속이 왜곡되는 그런 거에 의해서도 이제 흐를 수 있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영상분 자속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영상분 자속이 발생하게 되면 이 전압은 VAB라고 해볼까요? VAB라고 하는 전압에 당연히 이제 정상분 자속에 의해서 즉 정연파 기본파 자속이죠. 기본파 자속에 의해서 성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영상분 자속에 의한 영상전압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각상에 다 나타나겠죠.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VBC. 자, VBC면 VBC1. 기본파 전압에다가 이제 영상분 자속까지 나타나겠죠. 같이. 기본파 전압에다가 영상분 같이 포함되겠죠. 자, 그래서 이 델타 권선 내에 루프 전압은 이제 기본파에 대해서요. 기본파에 대해서만 우리가 합성을 해서 바라보면 일단 VAB1이 여기라고 봐요. VAB1이 여기고 그 다음에 VBC1 이건 정상분이죠. 그죠? 상회전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VCA1 크기도 같고 그다음 위상이 이제 120도 나는 성분의 정상분이죠. 이거 우리가 정상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 상회전 성분이니까 이렇게 상회전하는 거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성분들은 다 합쳐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루프 내에서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기본파 전압, 즉 정상분 전압에 의해서는 루프의 기전력이 0V이기 때문에 루프 전압이 0V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순환 전류는 나타나지 않겠죠. 자, 그러나 이제 영상분 자속, 이 영상분 자속에 의해서 나타난 요 성분들, 영상분 이 전압 성분들, 각상에 나타난 영상분 전압 성분들은 단상 전압이죠. 즉 크기랑 위상이 같죠. 크기랑 위상이 같죠. 세 개가 크기랑 위상이 같기 때문에 이걸 갖다 더 더해버리면 다 그냥 더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면은 뭐가 되냐면 3V0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델타 권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델타 권선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루프 전압, 요 전압을 다 합쳐보면 아까 정상분에 대해서는 0V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전압원이 하나 물려있다고 해봐요. 이 정상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0V가 되기 때문에 정상분에 의해서 순환전류 나타나지 않겠죠. 자, 하지만 영상분에 대해서는 3V0라는 어떤 그 영상분 전압이 나타나기 때문에, 루프 전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당연히 이 루프 내에 전류는 이제 흐르겠죠. 이 전류를 우리가 이제 영상 전류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영상분 전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영상분 전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델타 권선 내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상분 전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영상분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영상분 전류는 델타 권선 내에서만 이제 순환할 뿐 이제
선로 쪽으로는 나가지는 않는다. 선로 쪽으로는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전류가 되겠죠.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건 선전류가 되고, 얘는 선전류가 되고, 우리가 이걸 갖다 이제 상전류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이 델타 결선의 특징이 이제 선전류하고 상전류가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나 이제 Y결선하고 다른 점이죠. Y결선은 그렇지 않죠. Y결선 같은 경우는 상전류하고 선전류하고 구분이 안 되죠. 같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류하고 선전류하고 이제 달라지죠. 달라지게 되죠. 여기는 뭐 그대로 직렬 전류니까 그때 같은 전류가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성간전압하고 상전압과 성간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죠. Y결선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이제 구분이 없죠. 같죠, 그냥. 상인전압이나 성간전압 구분이 없는 게 이제 델타 결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은 전류가, 그 다음에 Y 결선에서는 전압이 조금 성과 상이 달라지는 그런 특성이 있죠. 자,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상황일 거고, 그래서 한 번만 체크를 해보면, 그럼 우리가 뭐 요거 영상분 자석을 배치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평행이다, 삼상 평행이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상전류하고 선전류하고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여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절점에서 KCL을 한번 적용해 보죠. A라는 절점에서 KCL을 적용해 보면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와 합은 같다. 그러면 한번 이퀘이션을 써볼까요? 들어가는 전류는 ICA죠. ICA고 나가는 전류는 IA나 그 다음에 IAC네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IA는 자 이렇게 되겠죠. ICA에서 빼기 IAC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관계를 가지고 페이저도로 간단하게 상전압과 성간전류라는 게 선전류하고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표현하면 되겠다. ICA 여기를 ICA라고 할게요. ICA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ICA 여기를 ICA라고 놓고, 자,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방에 들어가면 되죠. ICA 그 다음에 여기를 ICB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IAC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서로 이제 크기는 같고, 이제 평행일 때, 그죠? 서로 크기는 같고, 이제 위상차가 이제 110도씩 나는 그런 관계이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다시 쓰면, ICA에 플러스 마이너스 IAC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AC와 이제 위상이 이제 180도 돌아간 위치가 되겠죠. 마이너스 IAC가 되겠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이놈과 이놈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평행사변형 법칙으로 사용해서 하면 되죠. 요게 요 전류가 되겠죠. 요게 IA라는 전류가 되죠. 그리고 뭐 여기는 30도 이렇게 돼서 여기 크기가 1이라면 여기 크기는 딱 여기는 뭐 루트 3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결선에서는 선전류하고 상전류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누가 더 크냐? 선전류가 더 큽니다. 몇 배 더 커요? 루트 300 커요. 상전류보다 이제 루트 300 커가지고 우리가 전압은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이나 같아가지고 절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죠? 절연 설계할 때 코일의 절연 설계를 할 때는 전절연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또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당연히 같으니까. 그 대신 이제 선에 흐르는 전류에 비해서 우리가 상전류가 작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만큼 작기 때문에 이제 본선의 굵기는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게 설계할 수가 있겠죠. 좀 작게 설계해도 되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변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 영상분 자석이 존재한다. 영상분 자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영상분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상분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이 두 성분에 다 뭐가 포함이 돼서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도 영상분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에도 영상분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에도 영상분 전류가 흐를 것이에요. 그렇죠. 다 포함해서 흐르겠죠. 그죠. 이 전류에도 각각 다 포함해서 흐르겠죠. 그래서 이 전류도 불평행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흐르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요것만 해봅시다. 여기다가, 자, 플러스 I0. 여기다도 이성보다 1이라 하고요.
다시 쓸까요? 이렇게요.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부분만 다시 써볼게요. IA는 ICA의 정상분이라고 구분합시다. 이제 정상분하고 그 다음에 영상분하고 같이 흐르겠죠. 자, 이제 이 부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IAC의 원, 정상분하고 이 영상분하고 같이 흐르겠죠.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선에서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성분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여기에 나타나는 거지. 지금 여기에는 I0는 어때요? 예, 동상이잖아요. 두가 동상 성분이잖아요. 크기도 같고 동상 성분이니까 빼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바로 지워져 버리죠. 자, 이런 관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델타 결선 내에서만 영상분전류라는 것은 델타 결선 내에서만 흐르는 것이고 선로에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 자, 그래서 선로에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통신선 같은 것이 선로 근처에 지나가더라도 근접하더라도 영상분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에서만 다 흐른다는 얘기죠. 영상분전류는 델타 공선 내에서만 흐르고 선로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통신선 유도장애도 적다. Y결선에 비해서 조금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Y결선은 이제 우리가 중성선을 연결하면 중성선을 통해서 I0라는 전류가 흘러버리고 그 다음에 중성점 직접 접비를 해도 뭐냐면 그 대지를 통해서 영상분전류가 흐를 수 있죠. 그 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통신선 유도장애도 발생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고 가면, 여기 델타 공선 내에서만 영상분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분 전류는 델타 공선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다. 자,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특성들을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이 삼상 변압기 결선별로 영상분 등가이로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분 등가이로는 삼상 변압기에서 우리가 일선 지락 고장을 계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영상분 등가이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분 등가이로를 여기서 이제 미리 한번 배워 놓으면 나중에 불평행 해석할 때 대칭좌표법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 일선 지락도 계산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상분 등가이로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분 등가이로를 잘 그리려면, 즉 영상분이 지나가는 그 회로를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선지락을 나중에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IG라는 것을 딱 계산할 때 IG라는 걸 계산할 때 3배의 Z1에다가 Z2에다가 Z0 이 성분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결국 영상분 등가이로를 그려야지만이 여기 영상분 임피던스를 갖다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합성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상분과 역상분도 필요하겠지만 영상분도 우리가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지락고장 계산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상분 등가이로라는 걸 그려야지만이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상분 등가이로를 그려야 되는데 뭐가 어렵냐면 이 변압기는 이 영상분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못 흐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상분 등가이로 그릴 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변압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미리 한번 익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YY 결선의 변압기가 있다. 자, 여기는 이제 YY 결선의 이제 변압기인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YY 변압기는 뭐 다 중성점을 접지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닫아놓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 거에 따라서 영상분 등가이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자, 미리 영상분 등가이로를 갖다 그릴 때 미리 단상입니다. 단상 등가이로입니다. 뭐 I0가 흘러가는 영상분 등가이로니까 영상분 전류가 흘러가는 단상 회로입니다. 자, 그 회로를 갖다 그릴 건데 이제 영상분에 대한 레퍼런스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레퍼런스. 영어로는 제로 레퍼런스, 제로 시퀀스 레퍼런스 부스 이렇게 쓰죠. 제로 시퀀스, 레퍼런스 부스 이런 식으로 쓰죠. 뭐 그냥 편안하게 단상이니까 플러스선 마이너스선 생각할 때 그냥 마이너스선 생각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이제 그거에 대해 상응한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단상 이제 회로를 만드는 거니까. 자, 그럴 때 요렇게 미리 이제 준비를 해 놓습니다. 이걸 갖다 그리기 전에 변압기가 나오면은 여러분 익숙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영상분 임피던스로 써놨죠. 다 미리 영상분 임피던스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이미 다 끊어놨습니다.
이 관계를 끊어놨습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회로니까 이쪽 사이드는 H, 이쪽 사이드는 이제 L, 로 볼테지, 하이 볼테지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1차, 2차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이 회로 쪽으로 이제 이게 끊길 거냐 아니면 연결될 거냐 이제 그런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YY 결선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YY 결선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테스트를 해봐. 영상분 전류가 흐르는지 못 흐르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I0를 넣어봐요. 여기다가 흐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중성점이 접지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가 3I0가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I0 그러면은 영상분이니까. 그럼 여기 절점은 0이 돼서 KCL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요 루트는 전류가 영상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영상분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냐면 여기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여기도 영상분 전류가 흐르는지, 자, I0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여기는 이렇게 되면 되죠. 3I0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여기가 0이 되죠. 그럼 KCL이 성립하는 회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영상분 전류가 흘러가는 회로다. 그래서 여기도 연결을 해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YY에 이제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는 형식의 변압기의 영상분 등가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형식인데 한 측에만 접지가 되어 있고 한 측은 이제 접지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되죠. 여기다 테스트를 해보면 I0 이렇게 넣어보면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3I0가 돼버리죠. 여기가 그러면 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KCL을 위배한다는 건 이 전류가 못 흐른다는 얘기죠. 즉, 이 회로는 영상분 전류에 의해서 못 흐르는 회로다. 지금 오픈 상태를 그대로 놔두는 거죠. 오픈. 개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못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못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쪽도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쪽 테스트 해보면 어때요? 아까 다 테스트 했잖아요. 이쪽은 흐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시키면 됩니다. 이런 삼상 변압기는 한 측에만 접지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분 등가회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측 다 개방되어 있다. 양측 다 중성점이 다 개방되어 있다. 그러면 뻔하죠. 그죠? 이쪽도 열어놔야 되고 이쪽도 열어놔야 되겠죠. 이런 상태로 등가회를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런 형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겠죠. 이런 형식이 사용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의 변압기죠. Y델타 변압기죠. 자, Y델타 변압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델타하고 여기는 Y죠. 근데 Y는 이쪽은 아까 해결을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는 흐른다. 여기는 먼저 해결을 했으니까 여기 연결을 해도 되겠네요. 중성점이 접지가 잡혀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델타는 델타 군선 내에서만 뭐가 흐른다고 되어 있죠? 영상분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고 바깥으로는 영상분 전류 흘러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델타 결선의 그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부분을 다뤘던 겁니다. 자, 그러면 흐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쪽으로는 흘러나가지 못하니까 이거 오픈입니다. 이게 오픈 그대로 유지합니다. 오픈은 그대로 이쪽으로 못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흘러가지 못한다. 근데 끊긴 길이라는 이야기죠. 그 대신에 여기까지 흐른다. 여기까지 변압기 델타 군선 내까지 흐른다. 표시를 이렇게 줍니다.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여기. 나중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연결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나중에 지락 고장 계산할 때 달라집니다. 이쪽으로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 길이 있으니까 I0가 이렇게 만약에 이쪽에서 고장이 나면 이쪽에서 전류가 흘러갈 수 있잖아요. 여기가 열려 있다면 이 전류가 흐르지 못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열려 있고 닫혀 있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흐른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델타 근선을 완성해 줍니다. 영상분 등가회로를 완성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자, 이쪽은 이제 아시겠죠?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연결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여기는 오픈이죠. 자, 오픈이고. 자, 여기는요? 여기도 오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델타 군선 내에서 흐른다 해서 여기만 이렇게 딱 잡아주면 되겠죠. 요렇게 완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요건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건 델타 결선이니까 이쪽으로 못 오르죠. 이쪽으로도 못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은 다 이쪽도 열어놔야 되고 이쪽도 열어놔야 되죠. 하지만 여기 내에서는 델타 결선 내에서는 I0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I0가 이제 순환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델타 결선의
영상분 등가이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 번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Y고 중성점이 잡혀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려 놓고, 예, 여기도 연결을 하면 되고요. 여기도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예, 중성점이 개방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오픈이고, 예, 오픈이고, 여기는, 예,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YY니까 둘 다, 예, 연결을 안 하면 되겠죠. 예, 둘 다 끊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 델타 Y에 이제 중성점이 접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성점이 접지가 됐냐 안 됐냐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시죠? 영상분 등가이로상 이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오픈이 돼 여기까지 흐른다. 요렇게 요 부분, 예, 요 부분 중요합니다. 요 부분 요건 미싱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예, Y에 중성점이 접지가 안 잡혀져. 그래서 여기는 열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델타니까 자, 요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죠. 여기도 오픈이죠. 당연히 오픈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델타니까 여기는 일단 오픈. 여기도 오픈이고, 여기를 이렇게, 여기도 연결해주고, 여기도 연결해줘서, 등가이로를, 예,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 그린 게, 삼상 변압기, 결선별로 영상분 등가이로를 어떻게 그리는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델타 견선 내에서만 영상분 전류가 흐르고, 바깥으로는 이제 흘러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요 영상분 등가이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